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매해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이 계신 산소나 납골 땅을 찾아가십니다. 이렇게 명절에 조상님들께 성묘를 갈 때에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가실 텐데요. 그런데 무심코 가져간 이 음식, 올 한해의 복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셨나요? 만약 이 음식을 차례상에 놓으려고 했다면 절대 상에 올리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이 음식을 상에 올리고 계셨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조상복을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에 놓으면 절대 안 되는 이 음식들은 돌아가신 분들을 화나게 하는 음식이고 편히 오시지 못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조상의 은덕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이를 그르치면 복 중의 복이라는 조상복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설날에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할 것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척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설날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냈는데도 조상복을 얻지 못하고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리지 않아 고통을 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이것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요. 한 해의 금전운을 비롯하여 조상복을 받기 위한 제사의 원칙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명절 제사에서는 이 음식을 절대 상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래야만 금전운은 물론이고 많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절대 올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음식은 올리는 것이 좋을까요? 끝까지 시청하셔서 금전운을 비롯하여 조상복을 전부 누릴 수 있는 방법들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설날과 같은 명절에 지내는 제사는 명절이라는 축일에 지내는 것이므로 이것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축제일에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찾아뵙고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특히 명절 제사는 정말 기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사상에 비해서 명절상의 경우 크게는 제사상에 제약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단하게 지켜야 할 것들은 꼭 지키셔야 하는 것인데요. 먼저 산소나 납골 땅에 가셨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입니다. 이 예법에 맞게 행동을 하셔야 조상복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예법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가족묘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 어느 묘소에 먼저 성묘를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장 먼저 부모님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절을 올리고 난 후 술을 무덤가에 뿌릴 때 흔히 봉분에 직접 술을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않을 뿐더러 예법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때 올바른 예법은 술잔에 담았던 술은 3번 나누어 봉분이 아닌 무덤 주변에 조심스레 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함께 간 가족들이 차례로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빠르게 정리하여 그냥 집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다하여 절을 하고 난 다음 꼭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올리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은 설날에 어떤 음식들을 드시나요? 올해는 이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고 이후에 꼭 드셔보도록 하세요. 다만 이 음식 중에서도 안 되는 음식들은 있는데요. 누구나 다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라고 하여
지금까지 실수로 이 음식을 올리고 있었다면 올해 설 차례상에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특히 설날같이 기쁜 날에 올리는 차례상에 이런 음식을 올리게 된다면 돌아가신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집을 방문하지 못하여 기분이 무척 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설날 차례상을 비롯하여 제사상에 올리면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기에 절대 가져가면 안 되는 음식과 조상님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형식과 격식을 전부 생각하며 어떻게 사냐고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것을 전부 하지는 않더라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나에 대한 존중,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존중과 대우, 무엇보다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조상님들에 대한 존중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가족 간에 서로 존중하는 가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에서든 행복함과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올 설날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이자 절대 제사상에 두어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산소에 가져가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팥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여러분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옛조상님들은 대체 왜 동지에 팥죽을 먹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던 것일까요? 맞습니다. 팥은 풍수학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지는 음기가 무척 강한데요.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이날 귀신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팥으로 만든 팥죽을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팥이 들어간 음식 역시 올 설날 차례상에 올리지 말아야 하는 음식이지요. 물론 제사를 지낼 때에도 산소에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날이기 때문에 좋은 날이니까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팥죽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산소에 가져가거나 팥떡을 좋아하셨다고 하여 팥이 들어간 시루떡을 챙겨서 상에 올리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것은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렸지만 절대 드시지 못하게 내쫓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위는 내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조상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조상님들의 화를 불러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 올 설날 차례상은 물론이고 절대로 산소 제사상에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음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차례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여러분은 찌개나 탕을 좋아하시나요? 특히 김치찌개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김치찌개처럼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라고 해서 제사상에 올려놓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김치찌개나 김치에는 반드시 고춧가루나 마늘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음식들 역시 팥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운이 무척 강한 음식입니다. 타인에게 대접하기 위해 만든 제사 음식에 고춧가루나 마늘을 넣는 것을 헛제사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상님들께 맛있고 원하는 음식을 올려드렸지만 결국엔 드시지 못하게 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행위 역시 금전운은 물론이고 조상복을 부르지 못하는 행동이니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징어는 올려도 되나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하는데요. 바로 제사상에는 절대 단독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징어는 문어와 같이 올리거나 무조건 다른 생선포와 같이 올리도록 해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생오징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징어는 아주 흔하게 잡히고 또한 서로를 뜯어먹기도 하는 어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이 제사상에 올라가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온다고 하셨지요. 마치 집안이 안정되지 못하고 가족 간에 자식들 간에 서로를 물고 뜯고 싸우는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때 문어와 같이 올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어의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문어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좋은 어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오징어의 부정한 기운을 정화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예 올리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바다가 있는 지역에는 예로부터 오징어를 계속해서 제사상에 올리셨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징어를 제사상에 올리게 된다면 자식 사랑을 의미하는 문어와 같이 올려주시거나 어포와 같이 말린 생선이 있어 부정한 기운을 없앨 수 있게 만들도록 같이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차례상을 비롯해 명절 제사상에 절대 올리면 안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막걸리입니다. 여러분 막걸리를 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사실 막걸리는 절대 제사상에 올리는 술이 아닌데요. 이것은 제사의 원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에는 절대 탁한 것과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지요. 제사처럼 우리 조상님들을 모시고 대접하는 상에 변형된 음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요. 이런 음식을 상에 올린다는 것은 후손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얻지 못하고 변형된 삶 즉 인생이 좋지 않게 변하여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사용되는 음식은 그 어떤 것이라도 탁하고 찌꺼기가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것들을 무심코 올리게 된다면 그 후손의 삶이 항상 흐리고 탁하며 찌꺼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날 차례상의 원칙은 청주같이 맑은 술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며 제사에 올리는 음식 역시 맑고 담백하고 신선한 것을 올려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막걸리를 올리며 제사를 지낸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무엇이든 제사상과 같이 전통과 원칙이 중요한 것에는 의미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찌꺼기가 내려앉는 막걸리, 막 걸러서 먹는다고 하여 만들어진 막걸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먹는 술입니다. 절대 한 해의 복을 받아 금전운을 얻고 조상복을 누리기 위해 정성과 의미를 생각하여 올리는 제사상에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술입니다. 즉 막걸리라는 술은 절대 제사와 어울리지 않는 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례상에는 과일을 많이들 놓으시는데요. 이 과일들 역시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시는 것들은 좋으나 절대 안 되는 금기의 과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숭아인데요. 과일 중에서도 복숭아는 절대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려서도 안 되며 산소에 가져가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예로부터 복숭아 나무는 귀신을 쫓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이 복숭아를 생전에 좋아하셨다고 하여 조상님들께 올려드린다면 이 역시 조상님들께 맛있는 음식을 올려드리고 드시지 못하게 내쫓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일들 중에서도 이것은 꼭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올려야 할까요? 먼저 삼색과일입니다. 차례상과 제사상에는 일반적으로 과일이 올라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복숭아는 절대 금기시되는 것이지만 삼색과일만은 꼭 올려도 좋은 과일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올리는 것을 보셨나요?
아마 사과와 배감을 상에 올리는 것을 많이들 보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 삼색 과일들은 설날 차례상을 비롯하여 제사상에 올리면 언제나 좋은 과일들입니다. 먼저 과일들은 예로부터 정말 귀한 음식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사과는 요즘에는 마트나 시장에 가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흔한 과일이지만 옛날에는 아주 귀했던 과일입니다. 그래서 금사과라는 말도 있지요. 또 풍수학에서 사과는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며 오행이 모이고 화합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 사과를 닮았다고 하여 가정의 화목을 의미하고 그것을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과를 조상님들을 위하여 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려드리는 것은 올 한 해는 물론 앞으로의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는 것이지요. 배 역시 제사상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과일인데요. 껍질의 색깔이 황색이고 속은 흰색으로 우리 민족을 뜻합니다. 특히 민족의 순수성을 상징하며 예로부터 관직과도 의미가 닿는 과일이기에 자손이 정치인과 같이 정말 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를 조상님들께 올려드리면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주황빛의 감 역시 차례상에 올리면 조상복을 받을 수 있는 과일인데요. 감을 보관하여 시간이 지나면 홍시가 됩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감을 따게 되면 정성껏 보관하여 홍시를 만들었고 이렇게 소중한 것을 부모님들께 드렸는데요. 자식의 정성이 듬뿍 담긴 효심의 음식으로 조상님들을 향한 자손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과일입니다. 또한 설날을 맞이하여 설날 차례상에 올리면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전입니다. 설날과 같은 명절에는 가족들과 모여 앉아 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은 가족 간의 화합을 의미하며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바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리는 것이 매우 좋은 음식이지요. 저는 고기를 얇게 썰어 부친 육전도 괜찮고 동태나 조기를 부친 전도 괜찮습니다. 만약 고기와 생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호박전이나 두부전 같이 채소가 들어간 전을 올리는 것도 좋지요. 무엇보다 설날처럼 기쁜 날에는 차례상에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 위주로 올리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음식은 피해야겠지요. 그리고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이 살아생전 없었던 음식이나 과일들을 상에 올리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말하지만 의외로 좋아할 것 같다는 음식이라고 하여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올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는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보다 상대방이 좋아하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익숙한 음식들을 대접하는 것이 좋지요. 차례상을 올리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역시 조상님들께 식사를 대접하고 존중하는 의미를 지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앞날에 풍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